반갑습니다. 1959년생 기예생 돼지띠 선생님들. 대구에서 작은 철학관을 지켜온 지도 어느덧 25년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분들의 사주를 살펴드렸지만 올해 병오년처럼 시간이 빠르게 흘러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 해도 드뭅니다. 60년 만에 다시 찾아온 강한 화의 기운이 사람의 마음과 일상을 계속 재촉하는 듯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벌써 저녁이 되어 있고 한 달을 시작한 것 같은데 어느새 계절이 바뀌어 있습니다. 기예생 돼지띠 선생님들 역시 올해 들어 생각하지 않았던 일에 돈이 들어가거나 가족 문제 때문에 머리가 복잡해지거나 평소보다 몸과 마음이 쉽게 지쳤다고 느낀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번 9월 정유월은 그동안 뜨겁게 흔들리던 일을 조금 더 차갑고 정확하게 들여다보게 만드는 달입니다. 특히 기예생 선생님들은 올해의 오화와 자신이 가진 해수의 관계 그리고 9월 유금이 해수로 이어지는 금생수의 흐름을 함께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다른 띠와는 전혀 다른 포인트가 있습니다. 뒤에서 집과 땅 매도운 재물 흐름 그리고 이달에 꼭 곁에 두면 좋은 띠까지 자세히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9월에 꼭 이루고 싶은 소원 하나도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개인 사주 상담이 필요하신 선생님께서는 아래 안내된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1959년은 기해년입니다. 하늘에는 기토가 있고 땅에는 해수가 있습니다. 기토는 무토처럼 거대한 산을 뜻하기보다 밭과 논, 사람이 실제로 손을 대고 가꾸는 흙에 가깝습니다. 섬세하게 돌보고 관리하면서 무엇인가를 키우는 성질이 있습니다. 해수는 깊은 물과 겨울의 시작을 상징하는 지지입니다. 겉에서는 조용해 보여도 안으로 많은 것을 품고 있으며 생각이 깊고 감정의 결이 섬세하게 움직이는 기운입니다. 그래서 기예생 선생님들은 겉모습보다 속마음이 훨씬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혼자서는 자녀 걱정, 돈 걱정, 집 걱정을 오래 품을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을 도와주고도 내가 해주고 싶어서 한 일인데 뭘 하면서 넘기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서운함이 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토는 사람을 먹이고 살리는 흙이고 해수는 넓게 품는 물입니다. 그래서 기예생 선생님들 가운데는 가족을 위해 자기 시간을 많이 쓰고 집안의 크고 작은 일을 챙기며 누군가 어려움에 처하면 쉽게 지나치지 못한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런 성향이 큰 장점이 되었겠지만 68세가 된 지금은 남을 돕는 것만큼 내 생활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2026년은 병오년입니다. 병화와 오화가 강하게 들어오는 해입니다. 기예생 선생님들의 해수 입장에서 보면 올해 오화의 뜨거운 기운은 편안한 흐름만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물과 불의 성질이 서로 대비되기 때문에 마음은 쉬고 싶은데 현실은 계속 움직이라고 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해수와 오화는 단순한 합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올해는 선생님들이 평소의 방식대로 조용히 넘어가려고 해도 외부 상황이 자꾸 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갑자기 돈을 부탁하거나 집을 수리해야 할 일이 생기거나 부동산을 계속 가지고 갈 것인지 정해야 하거나 가족 중 누군가의 건강과 생활 문제에 신경을 써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병호의 화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기토도 말라가기 쉬운 환경입니다. 명리학적으로 기토는 지나치게 메마르면 부드럽게 사람과 재물을 품는 힘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마음속으로 왜 이렇게 여유가 없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일은 하는데 돈이 남지 않거나 사람을 챙겼는데 고맙다는 말보다 또 다른 부탁이 돌아오거나 내 몸은 피곤한데 가족 일은 계속되는 시기입니다. 이것이 올해 기예생 선생님들에게 화의 과열이 체감되는 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8월 병신월이 들어오면서 조금씩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신금이 등장하면서 지나치게 확장되던 병오년의 흐름에 처음으로 정리의 힘이 들어옵니다. 신금은 거친 것을 고르고 쓸모있는 것을 분류하고 다음 단계로 넘길 준비를 합니다. 기예생 선생님들에게 8월은 마음속으로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던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계속 돈을 빌려주는 일을 그만두고 싶거나 관리하기 힘든 집을 정리하고 싶거나 자녀의 문제까지 계속 끌어안는 것이 힘들다는 마음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월 정유월이 되면 그 생각이 구체적인 기준으로 바뀝니다. 8월에는 정리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면 9월에는 실제로 무엇부터 정리할 것인지 정하게 됩니다. 정화는 세밀하게 살피고 유금은 가치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감정적으로 힘들다라고만 하기보다 왜 힘든지 숫자와 조건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기회생 선생님들에게 9월이 중요한 이유는 유금이 해수로 이어지는 금생수의 흐름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유금은 정리되고 다듬어진 금이고 금은 수를 생합니다. 그러므로 9월의 유금은 선생님들의 년지 해수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정보, 판단의 힘을 더욱 살려줄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번 달에는 선생님 머리가 훨씬 현실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감정 때문에 쉽게 도와줬다면 9월에는 내 형편부터 보자는 생각이 들 수 있고 집을 계속 가지고 있던 분은 실제 유지비와 세금을 계산하면서 앞으로의 방향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기회생은 원래 사람을 많이 품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가끔은 자신의 몫을 뒤로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9월 정유월의 금기운은 그 과한 포용에 선을 그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달의 전반적인 운세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마음으로 끌어안았던 일을 현실적인 기준으로 나누는 달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자녀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은 다른 문제이고 형제를 아끼는 것과 형제의 생활비를 계속 책임지는 것도 다른 문제입니다. 기회생 선생님들은 내가 조금 힘들어도 가족이 편하면 됐다는 생각으로 살아온 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68세 이후에는 그렇게 계속 살아가면 내 건강과 노후가 먼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이번 달에는 특히 남에게 미안해서 결정을 바꾸지 마십시오. 내가 집을 팔고 싶다면 가족들에게 충분히 설명하되 결국 내 생활까지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돈을 더 이상 빌려주기 어렵다면 이번에는 힘들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 관계에서도 조금씩 정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연락하면 늘 돈 이야기나 부탁만 하던 사람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선생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은 더 소중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번 9월에는 자주 만나는 사람이 반드시 귀인이 아닙니다. 필요한 순간에 정확한 말을 해주고 선생님의 감정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진짜 도움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제 가까이 하면 좋은 띠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토끼띠입니다. 돼지의 해와 토끼의 묘는 양의 미가 더해지면 해묘미 목국을 이루는 관계입니다. 해수는 목을 생하고 기회생 선생님들에게 토끼띠는 답답하게 막혀있던 생각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문제에서 토끼띠가 좋은 중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자녀와 직접 이야기하면 감정이 섞이는데 토끼띠가 중간에서 조금 부드럽게 전달해주면 오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토끼띠는 이번 달 선생님에게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는 귀인입니다. 돈을 직접 가져다 준다기보다 관계를 원만하게 풀어주면서 결과적으로 손실을 줄여주는 형태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까이 하면 좋은 띠는 양띠입니다. 해와 미 역시 해묘미 목국의 중요한 축입니다. 양띠는 선생님들의 감정을 안정시키고 너무 큰 걱정을 혼자 품지 않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집을 팔지 말지 고민할 때 양띠가 선생님 생활을 기준으로 함께 생각해 주거나 자녀 문제에서 어느 선까지 도와주는 것이 적절한지를 차분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선생님이 내가 다 해줘야 한다고 할 때 양띠가 선생님 목도 남겨야 한다고 이야기해 준다면 그 말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이번 달에는 그런 말이 귀인의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가까이 하면 좋은 띠는 호랑이띠입니다. 돼지의 해와 호랑이의 이는 인해합의 관계입니다. 호랑이띠는 기회생 선생님들이 너무 많은 생각 때문에 행동을 미루고 있을 때 실제 움직임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내놓고 싶지만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모르고 있다면 중개업소를 알아봐 주거나 필요한 서류를 챙기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호랑이띠일 수 있습니다. 병원이나 관공서에 함께 가주는 식의 현실적인 도움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호랑이띠가 너무 적극적으로 큰 투자를 권한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확인하십시오. 좋은 띠라고 해서 모든 제안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번 달 토끼띠는 관계를 풀어주는 사람, 양띠는 마음과 생활의 중심을 잡아주는 사람, 호랑이띠는 필요한 일을 실제로 움직여주는 사람으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큰 돈과 중요한 문서를 다룰 때 조금 주의하면 좋은 띠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뱀띠입니다. 돼지의 해와 뱀에 사는 사해충입니다. 매우 강하게 맞부딪히는 관계입니다. 뱀띠 자녀나 친척과 돈 문제를 논의할 때 선생님과 전혀 다른 기준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안정적으로 정리하고 싶은데 뱀띠는 빠른 변화나 새로운 투자를 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집이나 땅을 팔고 난 돈의 사용처를 놓고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즉석에서 결정하지 마십시오. 뱀띠의 말에 반대하기 위해 무조건 반대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선생님 자신의 계획을 먼저 세운 뒤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해충은 이동과 환경 변화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뱀띠와 함께 이사나 사업 문제를 추진한다면 일정이 갑자기 달라지거나 생각했던 계획이 수정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조심할 띠는 원숭이띠입니다. 돼지의 해와 원숭이의 신은 신의 해의 관계를 참고합니다. 겉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시작해도 시간이 지나면서 서운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돈과 관련된 부탁을 받을 때 조심하십시오. 선생님은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돈을 내주는데 상대는 선생님이 기대한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숭이띠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일이 있다면 날짜와 조건을 확실하게 하십시오. 친척이나 가까운 지인이라고 해도 예외로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주의할 띠는 닭띠입니다. 이번 달 자체가 6월이기 때문에 닭의 기운이 강합니다. 해수와 유금은 금생수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사람 관계에서는 닭띠의 지나치게 날카로운 말이 기회생의 예민한 마음을 건드릴 수 있습니다. 닭띠가 그렇게 하면 손해다. 왜 그런 선택을 했느냐고 정확하게 지적하면 내용은 맞더라도 선생님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상대의 말투보다 그 안에 있는 정보만 골라서 들으십시오. 조심하는 띠라고 해서 사람 자체를 멀리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주에서 충과 애는 상황에 따라 문제를 움직여주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큰 돈과 문서를 다룰 때 한 번 더 확인하자는 뜻입니다. 이제 건강운을 살펴보겠습니다. 기회생 선생님들에게 올해 병원운은 몸의 한난 차이를 크게 만들 수 있는 해입니다. 해수는 차고 깊은 물인데 병원운은 매우 뜨겁습니다. 명리학적으로는 이런 상반된 기운이 만나면 몸과 마음의 리듬이 쉽게 흔들릴 수 있다고 봅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잠이 오지 않거나 몸은 피곤한데 정신은 계속 깨어있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지쳐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도 있을 수 있습니다. 9월에는 가을 금기운이 들어오면서 조금씩 열은 내려가지만 건조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목과 코, 피부, 대장의 상태를 세심하게 살펴보십시오. 평소보다 기침이 늘거나 목이 자주 마르고 피부가 거칠어지는 분은 생활환경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수의 기운이 있다고 해서 찬 음식을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68세 이후에는 위장과 소화 기능을 생각해야 합니다. 따뜻한 국물과 부드러운 음식을 적당히 드시는 편이 몸에 부담이 덜할 수 있습니다. 기토의 성질을 고려하면 소화기 관리도 중요합니다. 걱정이 많아지면 밥맛이 떨어지거나 속이 더부룩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스트레스를 음식으로 풀어 과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해보십시오. 저녁을 너무 늦게 먹지 말고 잠들기 전에는 위를 쉬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기회생 선생님들은 다리의 순환과 부종도 생활 속에서 살펴보십시오. 오래 앉아 있으면 다리가 무겁거나 붓는 분은 가볍게 걷고 중간중간 몸을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실제 부종이나 호흡곤란이 지속되면 반드시 의료진의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넘어짐을 주의하십시오. 화장실과 계단, 비오는 날 길에서 서두르지 마십시오. 68세에는 작은 부상도 회복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건강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걱정의 시간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자녀 생각만 하고 있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녁 이후에는 오늘 해결하지 못한 일은 내일 생각한다고 마음속으로 선을 그어 보십시오. 재물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9월 기회생 선생님들의 돈은 숨어있던 흐름을 확인하는 쪽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곳에 흩어진 예금과 보험, 빌려준 돈, 임대 보증금처럼 현재 내 재산 상태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해 보십시오. 기토는 돈을 관리하고 나누는 데 섬세함을 발휘할 수 있지만 가족 문제가 끼면 계산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필요하다고 하면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이 줄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자녀에게 돈을 주기 전에 선생님의 향후 생활비부터 계산하십시오. 한 달 생활비와 병원비, 집 유지비가 어느 정도인지 적어보고 그 돈은 다른 용도로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집을 사거나 사업을 시작한다고 도움을 요청해도 전부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선생님이 도와줄 수 있는 범위를 정해두고 나머지는 자녀가 책임지도록 해야 합니다. 돈을 빌려준 적이 있다면 이번 달에 한번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당장 돌려달라고 압박하기보다 언제부터 얼마씩 돌려받을 수 있는지 이야기하십시오. 기회생 선생님들은 상대의 사정을 많이 생각하다가 차일피일 미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려주는 것과 포기하는 것은 다릅니다. 내 돈이라면 일정은 정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투자는 신중하게 접근하십시오. 특히 지인이 권하는 주식이나 비상장 투자, 사업 투자는 계약 구조를 정확히 모르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9월 정유월은 숫자와 문서가 강해지는 달이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률 숫자가 더 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높은 숫자가 보인다고 좋은 재물운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돈을 잃을 가능성도 반드시 함께 봐야 합니다. 이번 달 재물운을 가장 잘 살리는 방법은 생활비를 안정시키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며 내가 이미 가진 재산을 안전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제 집과 땅의 문서운과 매도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회생 돼지띠 선생님들에게 이번 9월은 집이나 땅 문제를 실제 숫자와 서류로 들여다보기 좋은 달입니다. 유금의 문서와 평가 기운이 해수의 판단력을 돕기 때문에 이전보다 냉정하게 조건을 볼 수 있습니다. 집을 오랫동안 내놓았는데 팔리지 않았다면 먼저 가격부터 다시 보십시오. 내가 처음 내놓은 당시와 지금 시장 상황이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 실제 계약된 사례와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회생 선생님들은 가족에게 물려줄 생각 때문에 집을 쉽게 정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집을 앞으로 선생님이 실제로 얼마나 사용할 것인지가 우선입니다. 관리가 어렵고 생활비 부담이 크다면 조금 작은 집으로 이동하는 것도 충분히 좋은 선택입니다. 부동산을 줄이는 것이 재산을 잃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현금을 확보하고 생활의 편의를 높이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9월에 매수자가 나타나면 먼저 그 사람이 실제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지를 보십시오. 가격만 맞는다고 좋은 매수자는 아닙니다. 잔금이 확실하게 들어오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계약금과 잔금 날짜를 충분히 확인하고 새로운 집으로 이동할 계획이 있다면 이사 날짜가 서로 맞는지도 생각하십시오. 특히 집안에 수리할 부분이 있다면 미리 숨기려 하지 마십시오. 계약 뒤 문제가 되면 오히려 더 큰 비용과 스트레스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필요한 내용은 처음부터 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땅을 팔려는 선생님들은 서류가 더 중요합니다. 토지는 위치와 면적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진입도로가 있는지, 용도가 무엇인지, 다른 사람 지분이 섞여 있는지에 따라 매매 조건이 크게 달라집니다.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땅이나 오래전에 매입한 땅이라면 현재 서류 상태부터 점검하십시오. 명의와 실제 권리가 일치하는지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형제들과 공동명의라면 매수자를 찾기 전에 가족끼리 합의할 수 있는 최소 가격을 정하십시오.
사람이 들어온 다음에 누구는 팔자고 하고 누구는 싫다고 하면 계약이 깨질 수 있습니다. 기회생 선생님들은 다툼을 싫어해 나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처음부터 선생님의 의견도 정확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상속이나 증여 문제도 감정만으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똑같이 나누는 것이 항상 가장 좋은 방법인지, 부동산을 나누는 것이 좋은지, 현금화한 뒤 정리하는 것이 좋은지 실제 조건을 살펴봐야 합니다. 집을 팔아 큰 돈이 들어오면 그날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큰 돈이 생겼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여러 부탁과 투자 제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매도 대금은 우선 안전하게 두고 몇 달 동안 생활 계획을 세운 뒤 움직이십시오. 돈이 통장에 들어왔다고 바로 새로운 집이나 금융상품에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9월에 계약이 끝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정유월의 중요한 의미는 애매했던 것이 구체적으로 변하는 데 있습니다. 가격 협상이 시작되거나 실제 매수 후보가 좁혀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흐름이 진행되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사업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직 장사나 사업을 하시는 기회생 선생님들은 9월에 새로운 분야를 무리하게 늘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일 가운데 돈이 남는 것과 몸만 힘든 일을 구분하십시오. 기회생은 사람 관계 때문에 손해를 보면서도 거래를 끊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래 거래했는데 어떻게 끝나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반복해서 결제일을 어기거나 지나친 요구를 한다면 조건을 새로 정해야 합니다. 가게를 운영한다면 매출보다 순이익을 보십시오. 손님이 많아서 바쁜데 통장에는 돈이 없다면 무엇인가 잘못된 구조입니다. 원가가 오른 상품은 가격을 다시 조정하고 잘 나가지 않는 품목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단골에게 미안하다고 계속 손해를 보면서 팔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업을 하는 분이라면 계약 갱신과 임대료 정산을 꼼꼼하게 보십시오. 특히 오래된 계약은 현재 조건과 맞는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을 계속 다니시는 선생님들은 이번 달 조용하게 실력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앞에 나서지 않아도 선생님이 오랫동안 쌓아온 경험은 필요한 순간에 드러납니다. 사람 사이에서 중간 조정 역할을 맡게 될 수도 있습니다. 기회생 선생님들은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조직 안의 갈등을 부드럽게 풀 수 있습니다. 다만 후배의 일을 계속 대신 해주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고마워하지만 나중에는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알려줄 것은 알려주되 그 사람이 해야 할 일은 그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행운의 색깔은 연한 하늘색과 베이지색 그리고 흰색을 참고해 보십시오. 하늘색은 해수의 차분한 흐름을 떠올리게 하고 베이지색은 기토의 안정감을 상징하며 흰색은 정유월에 정리된 금기운과 연결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색깔 하나가 운을 바꾼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을 정돈하는 작은 상징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옷 전체보다 가방이나 손수건, 지갑처럼 작은 부분에 사용해 보십시오. 행운의 방향은 북쪽과 서쪽을 참고해 보십시오. 북쪽은 해수의 본래 방향이고 서쪽은 정유월의 금기운을 상징합니다. 생각을 가라앉히는 것과 현실을 정리하는 두 가지 흐름을 함께 활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집안에서는 북쪽에 습기가 너무 많지 않은지 살펴보고 서쪽에는 오래된 물건이 쌓여 있지 않은지 한번 확인하십시오. 공간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필요한 문서를 찾고 생활 동선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행운의 숫자는 1, 6, 8, 17, 25, 34, 43을 참고해 보십시오. 어디까지나 이번 달의 상징적인 숫자이며 복권이나 투자 결과를 보장하는 숫자는 아닙니다. 이번 달 개운법 첫 번째는 물과 관련된 공간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싱크대와 욕실, 배수구를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실제 생활에서도 물이 막히고 습기가 차면 불편합니다.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 자체가 좋은 생활 습관입니다. 두 번째는 냉장고를 정리하십시오. 기회생 선생님들은 가족 먹을 것을 챙기다 보니 식재료를 많이 쌓아 놓을 수 있습니다. 오래된 음식은 버리고 실제 먹는 것만 남겨보십시오.
세 번째는 오래된 통장과 보험 서류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자신도 잊고 있던 자산이 있는지 확인하고 가족이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는 신뢰할 수 있는 한 사람에게 알려두십시오. 네 번째는 돈을 부탁받았을 때 바로 대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을 연습하십시오. 이것 하나만으로도 불필요한 지출을 많이 막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루 한 번 햇볕을 보는 것입니다. 해수의 생각이 너무 깊어지면 집안에서 걱정만 반복할 수 있습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아침이나 늦은 오후에 천천히 걷는 것이 좋습니다. 이달을 현명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착한 사람과 희생하는 사람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기회생 선생님들은 누군가 힘들다고 하면 마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도와주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나까지 같이 힘들어지도록 돕는 것은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누군가 선생님에게 돈을 부탁한다면 그 사람이 정말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계속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면 선생님 돈으로 잠시 막아주는 것이 해결책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인생에 계속 안전망이 되어주는 것과 모든 실패를 부모가 돈으로 대신 막아주는 것은 다릅니다. 68세의 노후 자금은 다시 벌기가 쉽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건강하고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족 전체에도 도움이 됩니다. 사람에게 거절한다고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9월에는 이번에는 어렵다는 말을 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친구가 집을 얼마에 팔았는지, 누구 자녀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다른 사람이 연금을 얼마나 받는지를 계속 비교하면 마음이 지칩니다. 기회생 선생님들의 복은 선생님 삶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내 생활이 안정되고 아플 때 병원 갈 돈이 있고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그것도 큰 복입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앞으로의 생활을 함께 의논하십시오. 어느 집에서 살고 싶은지, 지금 가진 재산을 계속 관리할 수 있는지, 자녀에게 어느 정도까지 도와줄 것인지 둘이 먼저 기준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사람이 마음대로 재산을 결정하면 나중에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에서 서운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만든 재산이라면 앞으로의 계획도 함께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9월에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겠지라는 생각을 줄이십시오. 자녀는 선생님의 속마음을 모두 알지 못합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이번 9월 정유월은 10월 무술월과 연결됩니다. 8월에 무엇을 정리해야 할지 느꼈다면 9월에는 실제 조건을 정하고 10월에는 그 결정이 현실적인 생활 구조로 자리 잡는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9월에 집 매도 가격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매수자를 만난다면 10월에는 계약 이후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가족과 재산 문제를 이야기했다면 10월에는 실제 서류 정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업에서도 9월에 거래처와 비용을 조정하면 10월부터 통장에 남는 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그냥 흘려보내기보다 작은 것이라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한 달 안에 끝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기회생 선생님들은 마음이 급해지면 오히려 걱정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나씩 하십시오. 오늘은 통장만 정리하고 내일은 부동산 서류를 보고 다음에는 가족과 이야기하는 식으로 나누어도 충분합니다. 지난 세월 동안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품고 살아왔겠습니까? 내 자식도 챙기고 배우자도 챙기고 형제도 챙기며 살아오셨을 겁니다. 이제는 선생님 자신에게도 그만큼의 정성을 돌려주십시오. 좋은 음식을 먹고 몸이 불편하면 병원에 가고 싫은 부탁은 거절하고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십시오. 말년의 복은 꼭 큰 돈으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밤에 마음 편하게 잠드는 것도 복이고 아침에 아픈 곳 없이 걸을 수 있는 것도 복이며 걱정 없이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 것도 복입니다. 집이 크다고 반드시 행복한 것도 아니고 땅이 많다고 반드시 마음이 편한 것도 아닙니다. 선생님이 관리할 수 있는 만큼의 재산이 좋은 재산입니다. 이번 9월에는 그런 기준으로 선생님의 삶을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남길 것은 지키고 보내야 할 것은 보내고 누구의 인생까지 대신 책임지려는 마음은 조금 내려놓으십시오. 1959년생 기예생 돼지띠 선생님들의 이번 9월에는 올해 마음을 무겁게 하던 집과 땅 문제에 현실적인 방향이 생기고 받아야 할 돈이 있다면 받을 방법이 구체적으로 정해지며 가족 문제에서도 불필요한 걱정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장사나 일을 계속하는 분들에게는 몸을 혹사하지 않고도 실속이 남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부동산을 정리하려는 분들에게는 선생님 형편에 맞는 매수자와 조건이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자녀에게 줄 복만 생각하지 마시고 선생님이 누릴 복도 꼭 남겨두십시오. 지금부터의 시간도 남은 시간이 아니라 선생님 인생의 소중한 한 부분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1959년생 기예생 돼지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이번 9월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원 하나를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선생님들께서 남겨주시는 바람마다 좋은 사람과 좋은 기회가 이어지고 마음속 걱정은 조금씩 가벼워지기를 정성껏 기도 올리겠습니다. 개인 사주 상담이 필요하신 선생님께서는 아래 안내된 번호로 생년월일시와 양력인지 음력인지 성별과 지금 가장 궁금하신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십시오. 태어난 시간을 모르시는 분도 괜찮습니다. 기예생 돼지띠 선생님들의 9월이 돈 때문에 마음 졸이는 날은 줄어들고 정리할 재산에는 좋은 방향이 생기며 필요한 문서는 안전하게 마무리되고 건강과 가족의 평안이 선생님 곁에 오래 머무는 따뜻한 가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